안녕하세요. 덴탈빈 이동균입니다. 오늘은 근관장을 결정하는 방법의 이해에 대한 제목으로 강의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에서는 근관장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실제적인 방법, 실제로 어떻게 하는가, 아니면 그리고 전자근관장 측정기에 대한 좀 이해를 돕기 위한 것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근관장을 측정하는가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관장 결정이 왜 중요한가 라는 질문을 좀 던져보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사실 근관장이 짧거나 길게 됐을 때 문제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당연히 근관장 결정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증례처럼 근관장이 짧게 됐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례 같은 경우는 외상 때문에 예전에 과거 외상 때문에 생긴 이렇게 문제로 근관 치료를 하고 보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심한 압통과 자발통으로 이렇게 치료를 들어간 상황이죠. 보시면 이렇게 퍼스트 디스차지도 되는 상황이고요. 근관장이 짧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근관장을 다시 결정을 하고 근관 치료를 진행을 해야 이게 성공적인 근관 치료가 될 것이다 판단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이제 근관장에 문제가 생겼다고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실패로 인해서 알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재치료를 할 때 특별히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근관장이 짧게 됐을 때 재근관 치료를 하고 근관장을 다시 결정을 해서 이렇게 근관 치료를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도 펄퍼토미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이것도 근관 치료를 다시 할 때는 이제 근관장을 다시 명확하게 함으로써 근관 치료를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근관 치료에 성패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근관장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은 성형과 충전, 그리고 또 짧을 뿐만이 아니라 넘어가는 것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증례에서 보시듯이 이것도 근관장이 나빠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짧은 것이고요. 그래서 또 부적절한 성형 때문에 확대나 충전이 부적절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픈을 하고 다시 근관치료 접근을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왼쪽처럼 보이는 원래 초진 상황, 그다음에 다시 근관치료를 했을 때는 오른쪽의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근관장을 설정을 하고 근관 충전까지 다시 마무리를 함으로써 근관 치료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오버됐을 때도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이제 과충전의 경우가 더 애우가 나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근관 치료만으로 비외과적인 근관 치료만으로 낫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근관 치료를 다시 시도를 하고 그다음에 수술도 추가적으로 필요했을 상황이고요. 굉장히 이제 애우가 나쁠 법한 티주 상태지만 환자가 10대로 어린 나이에, 그리고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다른 부분들의 치료적인 문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근관 치료 후에 수술도 성공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관장이 짧았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 감염된 치수가 남았을 뿐만이 아니라 생활 치수가 남아있는 것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왼쪽 조직학적인 사진에서 보시듯이 펄프 스톰프라고 하는데, 펄프가 이렇게 덩어리채로 남아있는 거, 좀 나무 밑둥처럼. 근데 왼쪽처럼 남아있는 것들을 예전에 과거에는 이거를 이렇게 남기는 것도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관 치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제 근관장 측정기, 전자근관 측정기가 개발되지 않았던 시점이고, 그래서 뭔가 짧게 되는 게 그렇게 흔하게 일어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생활 치수는 남기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실제로는 이제 오른쪽과 같이 사실은 이렇게 시멘텀이 나중에 이렇게 차오르면서 힐링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렇게 소량의 치수 조직을, 근관 내에 남아있는 소량의 치수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예측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덴탈빈 이동균입니다. 이번에는 재생근관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재생근관 치료가 무엇인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프로토콜 등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에서는 이제 또 증례와 함께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제 재생근관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연구들이 어떻게 되느냐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MT에 대한 간략한 언급들도 드리려고 합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관 치료를 할 때는 왼쪽 상황을 오른쪽 같이 치료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처럼 이렇게 재근관 치료를 할 때도 다시 치료를 해야 될 경우에도 이렇게 오른쪽처럼 치료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재근관 치료. 일반적인 통상적인 근관 치료고요. 우리가 근관 치료를 항상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할 게 생활 치수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마틴 트롭이라는 분이 이제 2003년도에 바이탈 투스가 얼마나 근관 치료에 있어서 중요하냐라는 주제로 이런 글을 기고를 하셨었는데요. 여기를 들여다보면 중요한 언급이 있습니다. 중요한 언급이. 근관 치료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근관 치료학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어떻게 해주느냐? 우리가 학문적으로 대답을 하면 치근단 치주염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으로 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언급이 이 글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치수가 가역적으로 염증 상태일 때, 중요한 게 가역적으로 염증 상태인 거죠. 가역적으로 염증 상태일 때 우리가 뭔가 개입을 하는 게 치근단 치주염을 치료하는데,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는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개업가에서는 가역적으로 염증 상태인 치수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더라. 이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근관 치료를 하던가, 아니면 발치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임플란트를 시술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법들이 그동안 써왔죠. 그래서 이제 근관 치료의 경우를 봤을 때 조직 및 기능을 보존한다는 게 중요한데요. 물론 이제 치수는 제거가 되어 있지만 이제 치아를 보존한다는 중요함이 있고요. 그래서 치은 유두의 보존, 그 다음에 압력 인지하는, 그 다음에 프로프리오 리셉터를 고유 수용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 PDL에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또 최근 이번 올해 보고에 따르면, 올해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사실 근관 치료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치수 안에 있는 고유 수용기가 상실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근관 치료를 한 치아의 그런 교합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차이가 많아요. 실제 치수가 있는 바이탈 치아와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있는 거죠. 더 센 교합력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고유 수용기가 피드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PDL과 치조골에 있는 고유 수용기만 있기 때문에 치수에 있는 걸 손상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거는 더 늘어난 교합력인 거죠. 그래서 근관 치료를 함으로써 물론 압력 인지를 하는 게 발치한 것보다는 낫지만은 어쨌든 상실을 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손상되는 것들이 보시면은 근관 치료의 변화가 치질 손상, 치수 상실, 그 다음에 수루동통도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근관 치료 후에 수루동통 한번 경험하시면은 근관 치료 굉장히 꺼리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근단 균열의 가능성도 있다. 파일로 치질을 삭제하는 행위 자체가 덴티널 디펙트를 야기를 하는 것이죠.